안녕하세요, 사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솔로 캠핑할 때 들고 다니는 벙커돔2 힐맨사의 벙커돔2를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막 캠핑을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에게 많이 추천되고, 뭐 가성비가 좋다 혹은 뭐 마감이 쓰레기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저는 이 제품을 2018년도 초에 사서 2년 조금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성품부터 설치 방법,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쓰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까지 모두 다 리뷰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성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체 스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시트가 있습니다. 지금 본체 스킨이랑 그라운드 시트는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폴 같은 경우는 크기와 색상이 같은 폴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은 팩과 가이라인인데요. 팩은 약간 싸구려 팩 20개가 들어있고요. 가이라인 같은 경우는 8개가 들어있고 끝에는 다 플라스틱으로 된 삼각 스포터가 달려있죠. 다음 루프 플라이입니다. 루프 플라이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같이 구성품에 없었지만 이제 비고임 현상이 계속 발생하면서 17년도 말쯤부터 구성품에 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샀던 사람들도 힐맨사에 요청을 하면은 보내주고 있고요. 자, 구성품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캠핑을 막 시작하는 초보자들한테 추천이 될 정도로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본체 스킨을 펴주시고요. 본체 스킨을 편 다음에는 폴도 4개를 다 펴니다. 본체 스킨을 펴주시면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폴대 4개를 꼽으면 됩니다. 폴을 우물정자로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일단 3분의 1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아일렛에 폴을 껴보죠. 자, 보시면은 아일렛이 2군데가 있는데요. 어디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바깥쪽에 오늘은 꽂아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폴을 4군데 일단 연결을 하면은 이제 그 반대편 폴을 밑에 있는 아일렛에 꽂아주면 됩니다. 먼저 아일렛을 잡아주고요, 폴을 밀어줍니다. 자, 밑에 아일렛을 잡고 폴을 밀어줍니다. 자, 폴 2개를 다 연결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2개가 남는데요. 나머지 2개는 안쪽에 있는 아일렛을 찾아서 잡아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폴까지 다 끼우게 되면은 이제 거의 3분의 2 거의 다 됐다고 봐야죠. 이제 이 다음에는 클립을 체결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벙커돔이 단점 중에 하나가 이 클립 개수가 너무 많은 건데요. 클립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좀 귀찮은 거니까요. 요것만 연결하면 이제 끝납니다. 자, 이제 클립을 다 연결했으면 루프 플라이를 설치합니다.
루프 플라이까지 설치를 하면은 이제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스펙 한번 알아볼까요? 가로 세로 3m에 높이는 150, 엄청 큰 공간이죠. 스킨 같은 경우는 75 데니안이고요. 내수압은 5000입니다. 출입문은 양쪽에 2개가 있고요. 벤틸레이션은 총 6개가 있습니다. 출입문이 없는 쪽에 좀 큰 벤틸레이션, 벨크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 큰 벤틸레이션이 2군데 있고, 나머지 4개는 각 측면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옆에 있는 삼각형 벤틸레이션은 안쪽에서 지퍼로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입문 같은 경우는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천이 덧대져 있고요. 지퍼 같은 경우는 그닥 좋은 지퍼는 아닌데 양손으로 사용하면은 아직까지 한 번도 씹힌 적은 없습니다. 출입문 같은 경우 고정시키는 게 그냥 천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점은 좀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게 고무였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요. 도어를 열고 나면 메쉬창이 나오는데요. 메쉬창은 지퍼 3개로 열 수 있습니다. 출입문의 메쉬 같은 경우도 고정시키는 게 천으로 되어 있어서 참 불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벤틸레이션입니다. 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퍼로 되어 있고요. 이 벤틸레이션도 똑같이 이제 말고 나면은 이게는 또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면이 다 단점인 것 같아요. 벤틸레이션 개수는 6개여서 확실히 공기순환은 엄청 잘 됩니다.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는 랜턴을 걸 수 있게 이런 고리가 하나, 그리고 또 2개 있고요. 이 고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끈을 달아서 가운데다가 달 수 있게 설치를 해놓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 관련해서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되게 찝힌 부분이 있죠. 이런 모기장이 찝힌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여기도 그렇고 뭐 앞문 쪽에도 이렇게 찝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마감이 좀 제대로 안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많은 리뷰에서 심실링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2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이 벙커돔 같은 경우는 심실링이 좀 불량처럼 되어 있는 곳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뽑기 운이 있는 것 같아요. 높이는 150이라 그랬는데 제가 키가 173인데 이 정도 높이 나오고요. 약간 고개를 숙이거나 하면은 바지 서서 갈아입는 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높이입니다. 전체적인 공간은 좌식으로 들어왔을 때 8명도 충분히 둘러앉을 수 있고요. 뭐 누워서 잠을 잔다 하면은 4명까지는 충분히 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라운드 시트를 제거하고 입식으로 들어온다면은 야전 침대 2개를 놓고 가운데 테이블을 놓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속 안에 따로 수납 공간은 없고요. 대신에 엄청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쉘터로 나온 제품이어서 이너 텐트가 따로 있거나 뭐 바깥에 프라이가 따로 있거나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스킨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라운드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클로 8군데 체결을 하게 되어 있고요. 텐션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시트 반을 접어서 한쪽에는 이제 침낭을 놓고 한쪽에는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생활도 가능하고요. 내부는 둘러본 것 같으니까요. 그럼 나가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한 줄 평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벙커돔2의 구성품부터 설치 방법 그리고 실내 공간까지 한번 봤는데요. 2년 동안 제가 사용하면서 겪은 장단점에 대해서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설치가 매우 쉽습니다.
비자립식이 아닌 자립식이어서 팩다운을 먼저 하지 않아도 되고요. 폴 같은 경우는 4개가 다 동일한 색상, 동일한 크기이기 때문에 구별을 해서 넣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설치 방법도 이 정도면 다른 텐트들에 비해서 매우 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가로 세로 3m에 높이가 150이면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 나올 수 있는 텐트들 치고는 매우 큰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공간에 이 정도 가격대면은 가성비도 충분히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쉘터로 나온 제품이지만 초보자분들에게 텐트로 많이 추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을 텐데요. 아까 전에 문이나 메시망 혹은 벤틸레이션 창을 잡아주던 고리가 천으로 되어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고무로 되어 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말이죠. 마감도 살짝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메시창 같은 경우는 조금 찝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심실링 같은 경우 저는 불량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많은 리뷰에서 심실링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뽑기 운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줄 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막 캠핑을 시작하는 캠리들이나 혹은 막 사용할 텐트가 필요한 분들께 가격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추천해 줄 만하다. 처음 해보는 리뷰여서 부족한 점도 많고 제가 아쉬웠던 점도 많은데요.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